안녕하세요, 여러분. 포커스 코리안 정 선생님이에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카카오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카카오톡은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 앱이에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저의 카카오톡 사용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오늘 이야기의 대본과 학습 자료는 페이트리온에 올려놓을게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먼저 천천히 한번 이야기하고 조금 빠른 속도로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카카오톡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1, 2위를 다툴 정도로 인기가 많아요. 아마 대부분의 한국 사람 폰에는 다 카카오톡이 깔려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 카카오톡은 단순히 메신저 앱이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본 수단이거든요. 가족, 친구들이랑도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지만 업무용으로도 정말 많이 사용해요. 저는 직장의 공지사항도 카카오톡으로 오고 공공기관이나 은행, 보험회사 등 제가 가입한 여러 기관의 중요한 알림도 카카오톡으로 와요.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에서 산 물건의 결제 정보, 배송 정보 같은 것도 다 카카오톡으로 오더라고요. 이렇게 공적인 연락, 사적인 연락 가리지 않고 다 카카오톡으로 오니까 카카오톡을 안 쓰면 일상생활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카카오톡은 줄여서 카톡이라고 하는데 일상에서는 대부분 카톡이라고 이야기해요. 친구한테 카톡 할게 아니면 톡 할게 이런 식으로도 많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파일을 주고받을 때도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메일보다 편하기도 하고 카카오톡 PC 버전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로도 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저는 가족들, 친구들과도 카톡으로 연락하지만 학생들과도 카톡으로 연락해요. 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과 카톡에서 그룹 채팅방을 만들어서 공지사항을 전달하기도 하고 함께 찍은 사진을 공유하기도 하거든요. 그룹 채팅방은 보통 단톡방이라고 하는데 단체 카톡방을 줄임말이에요. 요즘은 어떤 그룹에서 공지를 전달하고 싶으면 대부분 카톡으로 단톡방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저도 가족 단톡방, 직장 동료 단톡방, 아파트 커뮤니티 단톡방, 대학원 동기 단톡방 등등 정말 많은 단톡방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1대1로 대화하는 개인 채팅을 개인톡 아니면 겐톡이라고도 하는데 이 개인톡도 정말 많아요. 카톡에는 정말 다양한 서비스가 있어서 사실 한국 사람에게는 메신저 그 이상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유용하게 쓰는 서비스는 카카오페이예요. 카카오페이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결제나 송금을 간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가끔 친구한테 돈을 보내야 할 때가 있는데 계좌번호를 몰라도 카톡으로 보낼 수 있으니까 은근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선물하기 기능도 잘 이용하고 있어요. 친구 생일이거나 고마움을 표시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카톡으로 간편하게 선물을 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어디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려면 아이디도 만들고 비밀번호도 입력해야 했는데
요즘은 그냥 카톡 계정으로 대부분 가입할 수 있으니까 훨씬 편해졌어요. 이것 말고도 정말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서 카톡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카카오톡에도 단점이 있긴 해요. 예전에는 카톡을 지인들과 소통하는 목적으로 썼다면 요즘은 업무용으로도 정말 많이 쓰거든요. 카톡으로 업무 연락도 많이 오고 너무 많은 단톡방이 있어서 가끔은 메시지가 몇백 개씩 쌓여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카톡이 쌓여 있는 걸 볼 때면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단톡방은 모두 무음으로 해두는데 그래도 여전히 피로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단톡방에서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괜히 생긴 게 아니라니깐요. 그리고 카톡을 오래 안 읽는 것도 예의가 아니고 읽고 답장을 안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잖아요. 카톡에서는 상대방이 메시지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메시지를 보는 것도 스트레스지만 오랫동안 안 보는 것도 스트레스일 때가 있어요. 익십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읽고 씹다의 줄임말이에요. 메시지를 읽었지만 답장을 안 하는 걸 익십이라고 하는데 익십당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보낸 메시지를 상대방이 읽었지만 답장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저도 익십을 당하면 기분 나쁘니까 최대한 답장을 해주려고는 하는데 가끔은 카톡 때문에 지칠 때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나라에서는 어떤 메신저 앱을 많이 사용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조금 빠르게 읽을게요. 카카오톡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1, 2위를 다툴 정도로 인기가 많아요. 아마 대부분의 한국 사람 폰에는 다 카카오톡이 깔려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 카카오톡은 단순히 메신저 앱이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본 수단이거든요. 가족, 친구들이랑도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지만 업무용으로도 정말 많이 사용해요. 저는 직장의 공지사항도 카카오톡으로 오고 공공기관이나 은행, 보험회사 등 제가 가입한 여러 기관의 중요한 알림도 카카오톡으로 와요.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에서 산 물건의 결제 정보, 배송 정보 같은 것도 다 카카오톡으로 오더라고요. 이렇게 공적인 연락, 사적인 연락 가리지 않고 다 카카오톡으로 오니까 카카오톡을 안 쓰면 일상생활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카카오톡은 줄여서 카톡이라고 하는데 일상에서는 대부분 카톡이라고 이야기해요. 친구한테 카톡 할게 아니면 톡 할게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파일을 주고받을 때도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메일보다 편하기도 하고 카카오톡 PC 버전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로도 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저는 가족들, 친구들과도 카톡으로 연락하지만 학생들과도 카톡으로 연락해요.
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과 카톡에서 그룹 채팅방을 만들어서 공지사항을 전달하기도 하고 함께 찍은 사진을 공유하기도 하거든요. 그룹 채팅방은 보통 단톡방이라고 하는데 단체 카톡방의 줄임말이에요. 요즘은 어떤 그룹에서 공지를 전달하고 싶으면 대부분 카톡으로 단톡방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저도 가족 단톡방, 직장 동료 단톡방, 아파트 커뮤니티 단톡방, 대학원 동기 단톡방 등등 정말 많은 단톡방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1대1로 대화하는 개인 채팅을 개인톡 아니면 겐톡이라고도 하는데 이 개인톡도 정말 많아요. 카톡에는 정말 다양한 서비스가 있어서 사실 한국 사람에게는 메신저 그 이상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유용하게 쓰는 서비스는 카카오페이예요. 카카오페이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결제나 송금을 간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가끔 친구한테 돈을 보내야 할 때가 있는데 계좌번호를 몰라도 카톡으로 보낼 수 있으니까 은근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선물하기 기능도 잘 이용하고 있어요. 친구 생일이거나 고마움을 표시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카톡으로 간편하게 선물을 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어디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려면 아이디도 만들고 비밀번호도 입력해야 했는데 요즘은 그냥 카톡 계정으로 대부분 가입할 수 있으니까 훨씬 편해졌어요. 이것 말고도 정말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서 예전에 카톡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카카오톡에도 단점이 있긴 해요. 예전에는 카톡을 지인들과 소통하는 목적으로 썼다면 요즘은 업무용으로도 정말 많이 쓰거든요. 카톡으로 업무 연락도 많이 오고 너무 많은 단톡방이 있어서 가끔은 메시지가 몇백 개씩 쌓여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카톡이 쌓여 있는 걸 볼 때면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단톡방은 모두 무음으로 해두는데 그래도 여전히 피로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단톡방에서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괜히 생긴 게 아니라니깐요. 그리고 카톡을 오래 안 읽는 것도 예의가 아니고 읽고 답장을 안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잖아요. 카톡에서는 상대방이 메시지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메시지를 보는 것도 스트레스지만 오랫동안 안 보는 것도 스트레스일 때가 있어요. 익십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읽고 씹다의 줄임말이에요. 메시지를 읽었지만 답장을 안 하는 걸 익십이라고 하는데 익십당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보낸 메시지를 상대방이 읽었지만 답장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저도 익십을 당하면 기분 나쁘니까 최대한 답장을 해주려고는 하는데 가끔은 카톡 때문에 지칠 때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나라에서는 어떤 메신저 앱을 많이 사용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